자, 이제 확률 들어갈 건데, 확률을 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용어가 좀 있어.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줄게. 첫 번째는 일단 어떤 시행이라는 게 있어. 시행. 시행이 뭐야? 시작이랑은 좀 다른데. 시행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이제 그 하는 거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좀 길게 나와 있긴 하지.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이렇게 써 있잖아. 그냥 단순하게 어떤 실험이나 관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건은 이제 그런 게 있지.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지. 그러니까 너네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내가 나오고 싶어 하는 수가 있다고 해서 그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반복이 가능하지. 그지? 주사위 여러 번 던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간단하게 실험이나 관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건이라는 게 있어. 사건이 뭐야? 이 시행의 결과지. 결과 맞지?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주사위를 한 번 던진다고 생각해 볼게. 주사위 한 개를 한 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사건 중에 이렇게 얘기해 보자. 그냥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뭐가 있지?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2하고 4하고 6이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게 사건인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시행의 결과. 그러니까 이 결과는 당연히 이제 내가 뭐 어떤 결과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 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맞지? 자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사건이고 이 사건은 우리가 기호로 보통 이제 대문자로 A, B, C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알았지? 이렇게 표현할 거고 지금 보는 것처럼 뭘로 표현하고 있어? 집합으로 표현할 거야. 알았지? 집합으로 우리가 사건을 표현할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집합하고 사건이 똑같은 거는 아니야. 당연히. 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사건을 보통 집합으로 표현을 하긴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집합과 사건이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어. 왜냐면은 집합 같은 경우는 빈도수가 들어가 있지 않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너네 주사위가 있어. 정육면체 주사위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주사위에는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잖아. 맞지? 근데 요 주사위는 예를 들어서 1이 3개가 적혀 있고 2가 2개 적혀 있고 그 다음 3이 하나 적혀 있는 요런 주사위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요거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내가 이제 써보면 1하고 2하고 3 이렇게만 쓸 수 있지. 집합으로 표현하면. 됐어? 근데 실제로 이게 지금 1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지. 3개 있고 2가 2개 있고 3이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집합에서는 우리가 빈도수를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지? 그래서 집합하고 사건이 같은 건 아니야. 이해하지? 일단 이런 거는 이제 생각 그냥 하고 있으면 돼. 근데 어찌됐건 사건은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집합으로 표시는 할 거야. 맞지?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문제에서 나오진 않아 사실. 이렇게 사건으로 표시하는 건 나오진 않아. 이런 거에 문제를 풀긴 하는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시하시오 이런 건 안 나온다잉. 맞지?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제 사건이라는 건 어떤 시행의 결과를 생각을 하면 되고, 결과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어. 자, 이제부터 처음 들어보는 말이지.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냥 전체 가지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전체 사건. 그러니까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그러니까 정육면체 이거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1부터 6까지 써 있는 그런 정육면체 있잖아. 그걸 한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쓴 거. 그게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호로는 S라고 쓸 거야. 뭐가 있어? 1, 2, 3, 4, 5, 6 이렇게 있겠지. 됐냐? 그러니까 전체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맞지? 전체 사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다음 네 번째는 근원 사건.
자, 근원 사건이라는 게 있어. 근원 사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하거든. 그럼 여기 있는 이 표본 공간에서의 근원 사건이라고 하면 그냥 이 원소들 있지. 원소들 하나하나를 이제 사건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를 근원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잖아. 그지? 맞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건, 이런 거를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4 해서 그 다음 5, 그 다음에 6.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째. 그 다음에 합사건이라는 게 있어. 합사건. 자, 합사건이라는 건 말 그대로 2개 이상의 그 사건을 합치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사건을 뭘로 표현하고 있지? 집합으로 표현은 하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합사건을 기호로는 A 합 B로 그냥 표현을 할 거야. 합집합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 있는 거 예를 하나 들어보면 A의 그 A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2의 배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B라는 집합을 3의 약수라고 한번 해볼게. 3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 뭐가 나오지? 그치? 1하고 3은 이렇게 2개밖에 없겠지. 맞지? 그럼 여기서 A와 B의 합사건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합치면 돼. 1, 2, 3, 4, 6이라고 쓰면 되겠지. 이해하냐, 여기까지? 그치? 6번째. 곱사건이라는 게 있어. 곱사건. 자, 이거는 곱하겠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냥 교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합사건을 합집합이라고 했다면 곱사건은 그냥 교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지금 같은 경우 A와 B의 교집합은 없지. 맞아? 공집합이지. 이해하지? 자, 그리고 이제 7번째가 배반사건. 배반사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방금 우리가 했던 이 경우 있지. 교집합을 했더니 겹치는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이랬을 때 A와 B는 서로 배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이런 걸 배반사건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나오는 사건, 그런 걸 배반사건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배반사건 같은 경우는 2개 이상의 사건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자기 혼자 배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건 없는 거야. 이해하지? A와 B가 배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겹치는 게 없다 이렇게. 됐지? 그 다음 8번은 여사건. 여사건이라는 건 뭔지 알지? 여사건이 뭐야? 반대사건. 그래서 이것도 여집합으로 표현을 해주면 돼. 자, 이게 A라는 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건의 여사건은 뭐야? 그치? 135겠지 당연히. 주사위에서 이제 나오는 게 246의 반대가 135니까. 어렵지 않지? 그 다음 9번째. 아이고. 뭐가 있지? 전사건. 전사건이라는 거는 전체가 나오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얘기해. 오케이? 물론 이것도 이제 S라고 쓰다 보니까 얘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사실 똑같은 건 아니거든? 근데 똑같다고 생각해도 돼. 전사건이라는 건 전체가 나오게 하는 사건. 그러니까 이 피본 공간이라는 거는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냥 전체 집합을 얘기하잖아. 맞지? 근데 이 전사건은 요 표본 공간이 나오게 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자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뭐야? 1, 2, 3, 4, 5, 6이지. 그러니까 얘가 나오지. 그 다음에 주사위 던졌을 때 정수가 나오게 하는 사건. 얘가 나오지. 그런 게 전사건이라고. 이해하지? 그냥 같다고 생각해도 돼. 헷갈리면.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는 공사건. 자, 이거는 뭐일 것 같아? 공집합이 나오는 사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공사건이지. 이해하지? 그래서 이 10가지 용어가 기본적인 용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너네가 조금 어색할 만한 건 3번하고 4번밖에 없지. 나머지는 좀 괜찮지. 다 집합할 때 해뜨는 거니까. 일단 요건 기본적으로 이제 장착이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확률로 들어갈게. 오케이, 이거 줄게요. 자, 이제 확률의 종류가 우리가 크게 3가지를 배우거든. 첫 번째는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 자, 수학적 확률. 요게 우리가 흔히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근데 이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추상적 확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이게 왜 추상적 확률인지 설명을 좀 해볼게. 자, 우리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한 개를 한번 던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지?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지. 요건 알고 있잖아. 맞지? 근데 왜 6분의 1이야? 6개 중에 하나라서. 그치?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 맞지? 그럼 니네가 실제로 이걸 6번을 던졌을 때 1의 눈이 딱 한 번만 나오나? 그건 아니지. 그건 모르지, 이건 사실. 나올 수도 있지만 더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럼 다시 60번 정도 던지면 한 10번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60번 던지면 딱 10번 나오고 그러진 않잖아. 그치? 이건 모르는 거야.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 6분의 1이라는 결과는 내가 어떻게 했을 때를 생각하는 거냐면, 요 주사위를 무한번 시행을 했을 때, 무한번 던졌을 때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의 확률 정도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거지. 이해하냐? 그러니까 추측을 하는 거야, 이렇게. 무한번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무한번 던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추상적 확률이지. 이렇게. 이해하니? 그러니까 이론적인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던 게. 됐지? 그래서 이런 게 수학적 확률인데,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요거 먼저 해볼게. 자, 일단 기호는 뭐라고 쓰냐면, 이 사건을 내가 A라고 한다면 그냥 기호로는 PA라고 표현을 할 거야. PA.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 자, 이거는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NS분의 NA라고 계산을 하는데, 자, 이 NS라는 건 아까 S를 뭐라고 했지? 표본 공간이라고 했지. 표본 공간.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라고 했지, 그지? 그럼 전체 집합에 N 붙은 거는 뭐야? 집합에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그 가지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 이해하지? 그 다음에 사건 A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알았던 거. 그지? 그거 그대로 쓴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근데 여기선 정의가 사실 그냥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잘 봐. 수학적 확률의 정의 좀 읽어볼게. 자,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의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쓴대. 자, 이거 계산하는 건 알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알아. 근데 이상한 말이 좀 있지.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의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내가 했던 예시를 떠올리면 되긴 하는데,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의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지. 요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지. 2는 6분의 1이고 3, 4, 5, 6 전부 다 뭐야? 다 6분의 1이지.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근원 사건들이 나올 확률이 다 똑같지. 그지?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랬을 때 이 상황일 때 우리가 이런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계산으로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아까 내가 예시 들었던 것 중에 정육면체 주사위에서 1 3개 있고 2 2개 있고 3 하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이때의 표본 공간은 1, 2, 3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2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3분의 1이고 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잖아. 그럼 얘네들의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어때? 다 다르지.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수학적 확률로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이해하니? 그래서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그냥. 알았지? 뭐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는 안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 왜냐면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하라고 하냐면, 뒤에 가다 보면 여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음 그 보기 중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해갖고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뭐 틀린 거 고르시오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거든. 그때 갑자기 너네가 수학적 확률을 그냥 평소에 알던 대로 중학교 2학년 버전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이런 말이 막 나오니까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요것도 요게 나와도 당연히 맞는 말이야, 이렇게 나와도. 알았지? 그래서 그거 때문에 좀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아무튼 수학적 확률은 이런 거야.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확률. 이해하지? 그렇게 계산하면 돼.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자, 이 기호를 쓸 때 우리가 NS분의 NA를 PA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기호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에 NS가 있으면 이게 P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S분의
A 교 B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기호로? P A 교 B로 표현할 수 있다. 이해하지? 그러니까 분모가 N했으면 이렇게 이제 P로 기호를 바꿔서 A 교 B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면 돼. 이해하지? 자,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 통계적 확률. 자,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 확률이라고도 하는데, 경험. 그냥 내가 뭐 해봤다는 거야? 내가 뭐 한 걸 저 확률로 쓰겠다는 거야? 경험해본 걸 확률로 쓰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사위, 여기서 맞아. 봐봐. 여기서 만약에 주사위를 똑같이 3번을 던져서 3번. 그러니까 한 번 던지는 게 아니라 주사위 한 개를 6번을 던졌다고 해볼게. 6번을. 근데 6번을 던졌을 때 여기서 1의 눈이 2번 나왔다. 2번. 그러면 그 다음 주사위를 던질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야? 6분의 2로 생각하겠다는 거지. 이해하냐? 안 돼? 잘 봐. 내가 주사위 한 개를 6번을 싹 던졌어. 그럼 이제 나오는 수가 6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1의 눈이 딱 2번 나왔어. 1의 눈이 2번이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까지 확률로 따지면 6개 중에서 1의 눈이 몇 번 나온 거야? 2번 나온 거지. 그럼 그걸 확률로 따지겠다고. 그래서 다음 7번째 내가 이제 이걸 던졌을 때, 주사위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6분의 2로 치겠다는 거지. 이해하냐? 물론 6번을 던졌을 때 한 번, 1의 눈이 한 번 나오면 그 확률을 뭐라고 쓰는 거야? 6분의 1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내가 직접 경험해 본 걸로 확률을 계산하겠다는 거지. 이해하지?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수학적 확률과 같을 수도 있지만 어떨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는 거야. 내가 경험해 본 걸 가지고 확률을 따지니까. 이해하냐? 이런 게 통계적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경험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통계적 확률의 기호로는 그냥 단순히 P라고 표현을 할 거고, 요걸 계산하는 방법은 N분의 R로 얘기를 하거든. 여기서 N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직접 해본 횟수, 그러니까 전체 횟수지. 전체 횟수. 내가 뭐 10번 던졌으면 그냥 분모는 이제 10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R은 내가 뭐 한 거야? 경험한 거, 그치? 그 사건 A가 나온 횟수. A가 몇 번 나왔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통계적 확률을 계산을 하겠다고. 됐어? 그리고 N분의 R을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얘를 상대도수라고도 표현을 한다. 상대도수. 상대도수 많이 들어봤지? 언제 들어봤지? 중1 때 아니야? 상대도수는 중1 때 했을 거야, 아마. 중1 때.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 막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상대도수 똑같아. 전체 횟수분의 사건 A에 해당하는 그 횟수. 계산하면 통계적 확률이 나온다. 그래서 이 통계적 확률은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거의 그 반복되는 그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이건 통계적 확률이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말이 있어.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정석이가 수업 시간에 한 5번 정도 수업을 하면 3번 정도 화장실을 간대. 이 새끼가 3번 정도 화장실 간대. 근데 그 다음 수업에 정석이가 있었어. 그럼 정석이가 수업을 한대. 그럼 정석이가 얘가 화장실 갈 확률은 얼마란 얘기야? 5분의 3이란 얘기야. 이건 내가 5번에 3번 정도로 경험을 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다 대놓고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구분하기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다 이제 이거 5분의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이해하지? 보통 이렇게 나와.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 통계적 확률 이건 나중에 하긴 할 건데, 통계적 확률이라고 수학적 확률은 분명히 다른 거라고 했지. 그지?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경험해 본 걸 가지고 확률로 쓰는 거고, 얘는 이론적인 확률이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걸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무한번 했다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많이 하면, 이 시행 횟수를 충분히 많이 늘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론적인 확률하고 얘랑 이제 똑같이 나온다라는 게 나중에 나와. 오케이? 나중에 나올 건, 알지? 일단 뭐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기하적 확률인데, 원래 이 기하적 확률은 옛날에는 이거에 관련된 문제도 좀 어려운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이제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 좀 쉬워지다 보니까
요거의 비중이 많이 줄었어.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도형의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도형에 대한 확률. 도형의 확률. 너네 기하라는 말이 뭐야? 기하학이라는 말도 있잖아. 기하. 기하. 몰라? 도형 플러스 식이야. 너네 원해방정식이라는 거 배웠지? 그지? 그것도 그냥 기하야. 그지? 원이라는 도형이랑 거기에 식을 접목을 시켰잖아. 맞지? 그런 게 기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확률인데, 이것도 너네가 많이 봤어. 이렇게 이따 해볼게. 자, 너네 학교에 창문이 하나 있어. 정사각형 창문. 그 정사각형 창문을 이렇게 정확하게 4등분을 하는 창틀이 있다고 생각해볼게. 자, 그럼 여기서 너네가 돌을 던져갖고 여기를 깨트릴 거야. 학교에 불만이 좀 많은 거지. 확률이 얼마야? 4분의 1. 어떻게 나온 거야? 4분의 1. 4개 중에 하나라서. 그치? 4개 중에 하나라서.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럼 만약에 똑같은 정사각형 창문이 있어. 근데 이번에는 창틀이 이렇게 돼 있어. 뭐 좀 이렇게 생긴 창문도 있잖아. 그럼 여기 맞출 확률은 뭐야? 위에 거. 이것도 4분의 1인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그거보다는 좀 줄어들겠지. 왜? 그치. 크기가 달라서. 그러니까 좀 더 좁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도형의 확률은 뭐냐면 요 전체 면적 있지. 내가 맞추려는 표적. 이 전체 면적 중에서 내가 원하는 그 창문 있잖아.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전체 면적 중에 이 면적을 우리가 이제 그 도형의 확률이라고 계산하는 거지. 근데 얘 같은 경우 지금 정확히 4등분이 돼 있으니까 전체 그냥 이거를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전체 넓이는 a 제곱이잖아. 그지? 근데 요거 분의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4분의 1 a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4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해하니? 그러니까 면적분의 면적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게 이 기하적 확률이야. 됐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을 찾으면 여기에 맞출 확률이 나오겠지. 전체 면적분의 이거의 면적을 하면 되니까. 이해하지? 그래서 면적분의 면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너네가 그러면은 돌을 던져서 이 창틀을 맞출 확률은 얼마일까? 창틀을 맞출 확률. 물론 창틀이 이제 두꺼운 건 굉장히 두껍잖아. 맞추기 쉽잖아. 근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이런 기하적 확률에서는 요거를 그냥 하나의 선으로 볼 거야. 그 두께는 신경 쓰지 않고 하나의 선으로 볼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 선을 맞출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선을 맞출 확률은 그냥 0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선을 맞출 확률은 0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나오냐면, 자, 이런 게 있다 해보자. 자, 어떤 선분이 있어요. 선분 AB가 있다. 그러니까 도형에 대한 확률은 이게 이렇게 길이로 나오든 아니면 면적으로 나오든 부피로 나오든 다 똑같이 하면 돼. 아까처럼 면적분의 면적을 해도 되고, 지금처럼 길이가 나오면 전체 길이분의 내가 원하는 해당하는 그 사건의 그 길이를 구해주면 되고, 아니면 이제 부피가 나오면 전체 부피분의 내가 원하는 해당하는 그 부분의 부피, 그걸로 계산하면 이제 기하적 확률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잘 봐. 이 선분 AB를 내가 10이라고 한번 해볼게. 길이가 10인 선분이 있다고 해보자. 자, 여기서 니네가 어떤 점을 하나 찍을 거야. 아무거나 그러니까 요 선분 AB 위에 점을 하나 찍을 건데, 그 점을 내가 P라고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찍었어. 그럼 여기서 선분 AP가 7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요걸 구해보래. 아무렇게나 하나 딱 찍어갖고 A랑 P까지 거리를 쟀을 때 이게 7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보래.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될 것 같아? 전체 길이가 얼마지? 10이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건의 길이가 얼마야? 7이지.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사건의 길이가 7 이하니까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다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7까지는 다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걸 확률을 뭐라고 하냐면 10분의 7이라고 쓰면 돼. 이렇게. 됐어? 어렵지 않지? 그럼 봐봐. 선분 AP가 7보다 작을 확률. 이건 뭘까 그러면? 7분의 10분의 6이라고 한 이유가 뭐야? 7이 안 돼서? 그럼 6.9는? 괜찮잖아. 그럼 6.9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10분의 6이라고 쓰면 좀 안 되는, 그러니까 좀 이게 버리는 게 많잖아. 6.1도 되고 6.2도 되고 6.3도 되고 6.786도 되고 다 되잖아. 그런 거 다 버리겠다는 얘긴데. 그지? 그래서 얘는 10분의 6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똑같이 10분의 7로 쓸 거야. 이렇게 10분의 7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생각을 해볼게. 너네 이제 이거랑 이거의 차이는 뭐야? 뭐 차이야? 등호 하나 차이지. 등호 하나 차이라는 건 점 하나 차이 아니야? 맞지? 그리고 난 지금 이 확률을 길이분의 길이로 계산을 했지. 그럼 너네 점에 대한 길이는 얼마야? 빵이지. 점의 길이는 0이잖아. 물론 어떤 또라이는 점을 이렇게 크게 만들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긴 한데 이런 무식한 발언을 하는 게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수직선에서 봐봐. 원점에서부터 여기 3까지 요만큼 거리, 여기까지 거리 얼마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3이지. 그럼 요까지 거리는? 2. 요까지 거리는? 1이고 여기 거리는? 0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점의 거리는 0인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 점이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니까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래서 10분의 7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이걸 너네가 점의 개수로 이게 지금 길이분의 길이를 한 건데 개수로 따져도 마찬가지잖아. 개수로 따져도. 개수로 따진다고 해도 마찬가지지. 원래 개수로 따지는 건 아니긴 하지만 제 개수로 따져도 마찬가지잖아.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점이 개수가 무수히 많겠지. 그지? 그 중에서 하나의 개수만 빠진 거야. 별로 의미가 없지. 그지?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그냥 하나의 점이 빠진 거잖아. 크게 의미 없겠지. 이해하지? 그래서 그냥 선분 AP가 7일 확률. 이 확률은 얼마라고? AP가 7이 되는 그 확률은? 0이지. 자, 이 길이가 아니라 잘 봐. 요걸 만족하는 P점의 길이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는 P점의 길이. 그럼 잘 봐. AP가 7이 되는 그 P점은 딱 하나밖에 없지. 이 점의 길이는 0이잖아. 근데 이거는 AP가 7 이하라는 거는 P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될 수 있는 애들 쭉 이어서 연결해보면 길이가 얼마가 나와? 7이 나오잖아. 그래서 10분의 7인 거고. 됐어? 이걸 만족하는 P는 딱 하나밖에 없지. 점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그 점 하나의 길이는 0이잖아. 그치? 그래서 0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요거 만족하는 거는 그 P가 되는 걸 쭉 이어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엄청 많을 거 아니야. 7 이하니까 엄청 많잖아. 그걸 쭉 이어보면 길이가 이제 7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10분의 7이라고 한다고. 됐어? 이해하지? 그럼 마찬가지야. 너네 이 길이에서 어떤 한 점의 그 길이는 0이라고 했지.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한 선의 면적은 뭐야? 0이지. 그래서 창틀을 맞출 확률은 0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하냐? 됐지? 요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내용도 마찬가지. 지금은 딱히 중요하진 않고 나중에 이제 통계 쪽으로 들어갈 때 그때 조금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일단은 그냥 단순히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도형에 대한 확률이다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긴 해. 맞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게. 오케이. 그래서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한 10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치면 얘가 한 8문제 나오고 얘가 한 2문제 나와. 아니야. 1.5문제 나와. 얘가 한 0.5문제 나와. 알았지? 그러니까 요거 연습 많이 하면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확률의 기본 성질. 자, 여기서부터는 되게 편하게 들어도 돼. 다 쉬운 내용이라서. 여기도 쉬웠지, 솔직히 앞에 것도. 아니야? 쉬웠잖아. 쉬워. 잘 봐. 확률의 기본 성질,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랑 똑같아. 첫 번째는, 자, PA라는 이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인데 당연히 범위는 0 이상 1 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게 이유는 이거야. 우리가 NA라는 거는 사건 A의 근원 사건의 개수거든.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나는 그 가지수. 그지? 가지수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당연히 NS보다 어때? 작거나 같겠지. 같을 수도 있을 거고, 그지? 아니면은 이제 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얘는 가지수니까 0보다는 어때?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지? 그럼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제 NS로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봐. NS는 당연히 가지수니까 양수로 나누는 거라서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지. 그럼 요거 계산하면 뭐가 나와? 그치? 0하고 PA로 바뀐다고 했지. 그 얘가 뭐야? 1이니까 이렇게 들어오겠지. 됐지? 그러니까 간단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PS는 1이다라고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전 사건의 확률이지. 전 사건의 확률.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주사위 던졌을 때 자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라면 1이지. 그치? 다 자연수니까. 그거야, 그냥.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다. 세 번째는 피공사건. 공사건의 확률은 0이겠지, 당연히.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니까 0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주사위 던졌을 때 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0이겠지. 됐지? 요게 기본 성질. 개 쉽지? 그 다음에 덧셈 정리. 자, 이것도 쉬워. 이것도 너네 그 집합할 때 했던 거라서 되게 쉬워. 덧셈 정리라는 거는 뭐냐면 그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공식을 덧셈 정리라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식의 형태잖아. 뭐야?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이걸 뭐라고 하지?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비로 구하잖아. 요거지. 요거를 전체적으로 뭘로 나눠주면 되겠어? NS로 나눠주면 이렇게 다 바뀌겠지. 그치? 요거야, 그냥.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거지. 자,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사건 A는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래. 그 다음 사건 B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A 또는 B의 사건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합사건을 좀 이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뭐냐면 이거 6분의 2의 배수 몇 개야? 3개. 그 다음 플러스 6분의 3의 배수 몇 개? 2개. 마이너스 공배수 몇 개? 1개 있지, 1개. 그치? 겹치는 거 하나 빼서 계산해주면 된다고. 얼마야? 6분의 4니까 3분의 2라고 쓰는 거지. 됐지? 요게 이제 덧셈 정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하게 만약에 A와 B가 만약에 배반이라면 당연히 PA 교비는 얼마겠어? PA 교비는 빵이겠지. 그치? 왜냐면 얘가 공사건이란 얘기잖아. 그치? 공사건의 확률 빵이라고 했으니까 이 빵이겠지. 그럼 얘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 둘이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겠지. 배반일 때. 이해하지? 요게 덧셈 정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사건. 그러니까 여사건의 확률. 자, 이거는 그냥 이런 거지. 그 여사건이라는 건 반대 사건을 얘기하는 거잖아. 너네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NA라는 어떤 사건이 있어. 뭐 그냥 여기서 했던 걸 그대로 해볼까? 주사위 던졌을 때 A가 2의 배수라고 생각해봐. 그게 그 A라고 해볼게. 그럼 NA랑 그 다음에 NA여. A여는 A의 반대 사건이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는 뭐야? 2의 배수의 반대니까 1, 3, 5 홀수겠지. 그지? 홀수. 이 둘을 더하면 당연히 뭐랑 같아? 전체랑 같겠지. NS랑 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를 또 전체적으로 NS로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얘가 PA로 바뀌고 얘가 뭘로 바뀌는 거야? PA여로 바뀌고 얘는 뭘로 바뀌어? 1로 바뀌겠지. 우리가 찾고 있는 건 PA여를 찾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넘기면 1 마이너스 뭐라고 쓰면 돼? PA라고 쓰는 게 이게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에서 뺀다고. 확률의 전체에서 A 사건을 빼면 A 여사건의 확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 여사건을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문제에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보통 여사건을 사용한다는 건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 맞지? 근데 이게 적어도라는 말이 없어도, 오케이? 요거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 요런 말이 없어도 그 상황 자체가 내가 구하려는 확률이 있지. 내가 구하려는 확률이 요만큼이야. 요만큼이야. 근데 이거의 반대 사건이 요만큼이야. 그럼 어느 걸 구하는 게 더 쉬워? 이게 더 쉽잖아.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전체에서 빼면 내가 쉽게 이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런 상황일 때 여사건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주사위를 2개를 던졌다 해볼게. 2개를 던져서 나오는 2개의 눈이 있잖아. 그럼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래. 곱이 짝수일 확률. 그럼 곱이 짝수인 경우는 뭐가 있어? 짝홀 또 짝짝 홀짝. 맞지? 홀짝 이렇게 한 3가지 경우가 있지.
근데 이걸 찾는 것보다는 뭐가 더 쉬워? 홀홀 찾는 게 훨씬 쉽잖아. 그러니까 이걸 찾아서 전체에서 빼겠다는 거지. 그럼 전체 1에서 주사위 2개 던졌으니까 전체 가지수는 36분의 라고 쓰면 되고 그 중에서 홀홀 나오는 거 뭐야? 3 곱하기 3이잖아. 그러니까 9가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4분의 1이잖아. 1 빼기 4분의 1이니까 얼마? 4분의 3으로 훨씬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런 적어도라는 말에 연연할 필요 없어. 요거는 신경 쓰지 말고 물론 적어도라는 말이 근데 이게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오히려 여사건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지. 됐어? 오케이. 여사건. 이게 끝이야. 별거 없지? 진짜 별거 없어. 개 쉬워 진짜. 대표 문제 하나씩 풀어볼게. 진짜 엄청 쉬워. 개 쉬워. 자, 54번 한번 볼게. 자, 각 면에 3, 5, 6, 7, 8, 11이 각각 적혀있는 이제 정육면체를 던지는 시행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대. 그럼 A는 뭐야? 3하고 6밖에 없지. 그 다음에 B는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래. 그럼 뭐야? 6, 8 이렇게 두 개밖에 없네. 그 다음 C는 소수가 나오는 사건. 3, 5, 7, 11 이렇게 네 개 있겠지. 자, 여기에서 배반인 거 고르래. 겹치는 게 없는 두 사건을 고르라는 얘기야. A, B 어때? 겹치지. 그 다음 B, C 안 겹쳐. 그러니까 B와 C는 서로 배반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C, A는 어때? 겹치네. 그지? 그럼 B와 C만 배반이니까 뭐야? 디귿이겠지. 어렵지 않지? 개 쉽지 진짜. 이거 너무 쉽다니까 여기. 오히려 앞에 게 더 어려워. 경우의 수가. 여기 훨씬 쉬워. 그 다음에 58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2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이런 건 직접 뭐 해야 돼? 그냥 세는 수밖에 없어. 이건 방법이 없어. 그냥 해야 돼. 일단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36가지 분해에 차가 2인 경우니까 일단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1, 3, 2, 4, 3, 5, 4, 6이 있지. 그리고 얘네 거꾸로 하나씩 있을 테니까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8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4로 까면 얼마? 9분의 2가 되겠지. 틀렸네. 응? 뭐가? 2 이하야? 아이씨. 된장. 그러니까 여기 하나씩 있으니까 8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1, 2. 그 다음에 2, 3. 그 다음 3, 4. 그 다음 뭐야? 4, 5. 5, 6.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 자리 바꾸면 또 곱하기 2배니까 10개 있겠네. 그치? 그 다음에 똑같은 거. 그치? 똑같은 건 1,1부터 어디까지? 6,6까지니까 몇 개? 6개. 그치? 좀 많구나. 8개 더하기 10개 더하기 6개니까 얼마? 24. 36분의 24 하면 얼마? 3분의 2가 되겠지. 됐어? 쉽지? 응. 그러니까 눈깔이 좀 잘못돼서 저 이하를 못 읽지 않는 이상은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63번. 자, 서로 다른 소설책 2권과 시집 3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 가 전체 시행이지. 맞아? 그럼 전체 시행은 몇 가지야? 5 팩토리얼이라고 쓰면 되지. 맞아? 서로 다른 2권이랑 서로 다른 3개 다 다르잖아. 다 다른 걸 5개를 일렬로 놔야 한다는 얘기니까 5팩이야. 요거 분해. 자, 이제 양 끝에 시집이 올 확률을 구하래. 양 끝에 시집이 온대. 그러면 시집이 지금 3권 있잖아. 그럼 3권 중에 양 끝에 들어올 시집 2권을 선택하는 거니까 몇 가지? 3, P2가 되지. 맞지? 당연히 이제 서로 다른 그 3권의 시집을 1, 2, 3이라고 하면 1, 3이랑 3, 1 다른 거잖아. 그치? 3P2 곱하기 나머지 이제 2개 했으니까 3개는 조건이 없지. 그럼 3개 나열하는 게 몇 가지? 3팩이라고 쓰면 되지. 그럼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팩이니까 3팩 약분 할 수 있고 그 5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2니까 얼마? 약분 때리면 10분의 3이라고 쓰면 되겠지. 됐니? 쉽다. 아이 쉬워라. 그 다음 69번. 자,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데 전체 몇 가지?
5팩이지. 일단 그러니까 전체 그 사건에 대한 시행에 대한 그 전체 사건 있잖아. 그거는 구분이 가능하지. 어디까지 읽었을 때가 전체인지 구분할 수 있겠지. 어렵지 않잖아 이거는. 5팩분해. 그 다음에 남녀가 번갈아 앉는 게 이제 내가 원하는 사건이야. 그럼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안 치는 거지. 일단 남학생을 먼저 안 친다고 치면 얼마야? 2팩이지, 그지?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뭐 하면 돼? 여학생을 안 치면 되지, 그지? 그럼 뭐야? 3팩이라고 쓰면 끝이지. 그럼 얘가 5 곱하기 4 곱하기 3팩이니까 마찬가지 3팩 약분되고 5 곱하기 4분의 2니까 얼마? 10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쉽지? 쉽잖아. 응? 그 다음에 273번. 세 개의 숫자 1, 2, 4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아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든대. 전체 몇 가지야? 분해? 4,000보다 큰 거 구하래. 그럼 그냥 하면 되지, 이거는. 요건 또 세봐야지. 4,000보다 크다 했으니까 여기가 일단 4가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지. 맞지? 그리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이제? 각각? 3가지씩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3파이 3이지. 그러니까 3의 세제곱. 그러니까 3의 4제곱분의 3의 세제곱이니까 얼마야? 3분의 1이겠지. 됐지? 네, 그 다음에 728번. 알파고네. 자, 이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라고 했으니까 전체 가지수 몇 가지? 7팩 나누기 2팩이지. A 2개 있잖아. 맞지? 분해. 모음끼리 뭐 한대? 이웃한대. 여기서 모음은 뭐야? AAO 이렇게 3개 있지 않나? 그지? 이렇게 3개 묶어. 그리고 나머지 LP, HG. 그지? 요거 나열. 하나, 둘, 셋, 넷, 5개. 5팩. 맞지? 곱하기. 그 다음 요거는 3팩 나누기 2팩이지. 그지? 그럼 2팩 깔 수 있지. 그리고 7팩은 이제 7 곱하기 6 곱하기 5팩이니까 약분하면 7 곱하기 6 남고 위에 3팩은 또 6이니까 약분하면 얼마? 7분의 1 나오겠지. 너무 쉽다. 그 다음 284번. 자, 콜라캔 4개랑 사이다캔 5개가 들어있는 아이스박스에서 임의로 3개의 캔을 동시에 꺼낼 때 콜라캔 2개, 사이다캔 1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 전체 몇 가지? 9, C, 3 인데 여기서 하나만 내가 좀 얘기 좀 할게. 너네 이게 문제를 한창 풀다가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이게 써서 이제 잘 푸는데 나중에 이제 한참 공부를 더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 그게 뭐가 있냐면, 너네 어떤 주머니에 1, 2, 3, 4가 적힌 4개의 공이 있다고 해볼게.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서 내가 한 개의 공을 뽑는 거랑 그런 경우랑 그 다음에 똑같은 바둑돌 4개가 있다 해볼게. 흰 바둑돌 4개가 있어. 그럼 여기서 내가 하나를 꺼냈어. 그거랑 같을까 다를까? 다를까? 경우의 수는 당연히 다르거든. 경우의 수는 다른데 이게 확률로 들어가면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확률로 들어가게 되면. 왜냐면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주머니에 흰 바둑돌이랑 검은 바둑 이걸 흰색으로 하는 게 낫겠지, 그치? 여기 흰 바둑돌. 이게 검은 바둑돌 할게. 흰 바둑돌 9개 있고, 검은 거 하나 있다고 해봐. 여기서 내가 바둑돌을 하나 꺼냈어.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2가지 아니야, 그냥? 그치?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흰 거 아니면 검은 거잖아. 2가지야. 그럼 내가 여기서 흰 바둑돌 꺼낼 확률이 2분의 1인가? 그건 아니지. 그치? 그건 좀 이상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를 포함을 지금 안 시킨 거야? 빈도수를 포함시키지 않은 거지. 맞아?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걸 확률로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이게 똑같더라도 이걸 다 다른 걸로 생각해서 총 10개의 서로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흰 바둑돌 꺼낼 확률을 9개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빈도수를 채워줘야 이게 정확한 확률이겠지. 이해하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밑에 있는 거를 생각을 할 때 여기 똑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원래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얘가 똑같은 게 포함되어 있으면 뽑을 때 좀 다르잖아.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확률로 들어가게 되면 빈도수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할 거야. 총 10개라고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이해하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콜라캔 4개는 똑같은 거겠지. 그 다음 사이다 5개는 뭐야? 저것도 똑같은 거야. 그럼 똑같은 거 4개랑 똑같은 거 5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경우의 수로 생각하면은 나오는 게 2가지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 근데 이걸 확률로 따지면 빈도수까지 채워줘야 되니까 그냥 다 다른 걸로 생각해서 9개, 서로 다른 9개 중에서 3개를 뽑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중에서 콜라캔 4개 중에 2개. 맞지? 원래 그 생각해봐. 원래 4C라는 것도 뭐야? 서로 다른 4개에서 서로 다른 2개를 뽑는 게 4C잖아. 근데 콜라캔 4개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확률로 들어왔을 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해하지? 곱하기 뭐야? 5C 1이라고 쓰면 되겠지. 이해하니? 그럼 9C3이라는 건 987 나누기 3이 1이고 그 다음에 4C는 6에다가 5C1은 5잖아. 그럼 여기서 하면 샥샥샥샥 3, 4, 12 얼마야 이거? 이거 깔 수 있네 이거? 얼마야? 14분의 5가 되겠지. 됐어? 그치? 쉽지? 야 오늘 좀 덥지 않냐 근데? 더워요? 아 나만 더워? 나 왜 이렇게 덥지? 머리를 좀 잘라야 되나? 아씨 머리가 진짜 야 근데 머리를 기니까 진짜 덥더라. 나 여자들이 왜 이렇게 더워하는지 이제 알겠어. 목 뒤가 엄청 뜨거워 진짜.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 커. 이게 이렇게 싹 들잖아? 그럼 진짜 쉬워.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90만 볼게. 자, 주머니 속에 흰 구슬이 2개 있고 파란 거 3개, 검은 거 N개가 이렇게 있거든. 여기서 임의로 1개를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8번에 한 번꼴로 흰 구슬 나왔대. 무슨 확률이란 얘기야? 통계적 확률이란 얘기야. 오케이? 8번에 한 번꼴로 나왔다. 그러니까 8번에 한 번꼴로 지금 흰 구슬 나왔다는 건 결국 내가 여기서 하나를 꺼냈을 때 흰 구슬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라는 얘기지. 됐어? 그럼 뭐야 이거 어떻게 쓰면 돼? 전체 몇 개야? n 플러스 5, 그지? 분의 흰 거 몇 개야? 2개지. 곱하면 되지. n 플러스 5는 얼마? 16, n은 11. 쉽지? 아, 기하적 확률 295.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의 내부의 임의로 P를 잡을 때 삼각형 PAB가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라. 이건 너네 중3 때 배웠지. 반원에서 아니, 원에서 그냥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얼마지? 90이지. 맞아? 90이야. 그걸 이용하는 거야. 자, AB를 지름이라고 하고 반원을 이렇게 그려.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뭐야? 직각삼각형이지. 이거보다 내려오면 어떻게 돼? P가 둔각이지, 그치? 90도가 커지니까. 요거보다 올라가면 뭐야? 예각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P가 이쪽에 있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맞아? 그 이쪽 면적을 구해주면 돼. 그럼 당연히 전체 면적은 얼마? 1 분의 그 다음에 색칠한 부분의 면적은 당연히 전체에서 이 반원을 빼야지, 그지? 전체 1에서 반원의 넓이. 자, 여기 반지름은 2분의 1이지. 자, 이거 넓이 얼마야? 4분의 1파이 곱하기 2분의 1이지. 반원이니까. 맞지? 그럼 8분의 1파이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1 빼기 8분의 파이 요거지. 됐어?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확률은? 0. 그치, 0이지. 이것도 하나의 선이잖아, 선. 그치? 면적에서의 선이니까 0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예 없다가 아니야, 사실 이게. 가능하긴 하잖아. 그러니까 운이 진짜 좋아서 여기에 찍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그만큼 엄청 거의 확률이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아예 없다는 아니야. 0이라는 게. 이해하지? 그 다음에 99번 한번 볼게. 자, 표본 공간을 S라고 하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공사건이라고 하지. 자, 임의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옳은 거 다 고르래. 기억, 맞아 아니야? 맞지. 1 더하기 0 아니야? 1이잖아. 맞지? 맞아. 니은은 어때? 맞아. 쟤도 어찌됐건 확률이야. 0 이상 1 이하 맞지? 디귿은 어때?
전체 사건 좌변은 1이지. 저게 우변 더한 거보다는 작대. 맞아? 아니지. 왜? 응. 얘가 만약에 12분의 1이라고 해봐. 그럼 얘도 12분의 1이라고 해봐. 그럼 더하면 얼마야? 12분의 2, 6분의 1이야. 1보다 당연히 작지. 그러니까 작아질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어. 근데 커질 수도 있지 당연히. 그지? 그러니까 모르지 이거는. D것은 틀렸지. 그 다음에 11번 302. 자, 요건 덧셈 정리 이용하는 건데 그냥 너네 집합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돼. 일단 합작권 나와있지. 0.9는 공식 안 쓸게. 처음이니까 한번 쓸게. 쓰기 귀찮은데. A와 B는 PA 더하기 뭐야? PB 마이너스 PA 교 B. 맞지? 0.9는 0.7 플러스 PB 귀찮아 B라고 쓸게. 빼기 0.2겠지. 됐어? 얼마야? 0.5 넘기면 0.4. 근데 우리는 여사건 찾고 있는 거야. PB 얼마? 1 빼기 0.4니까 얼마? 0.6이겠지. 쉽지? 아이 쉬워라. 다음 308번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 A랑, 그러니까 A라는 주머니는 1부터 어디까지? 1부터 5까지. 그 다음에 B는 1부터 7까지. 자, 이렇게 들어있대. A, B에서 각각 한 장씩 꺼낼 때 두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10 이상이거나 5의 배수일 확률. 그러니까 10 이상인 사건을 A라고 하고 5의 배수일 사건을 B라고 하면 두 사건의 합사건이지. 맞지? 뭐뭐이거나 라는 말은 또는이랑 같은 말이니까. 맞지? 자, 그럼 어떻게 돼? 일단 전체 가지수는 5개, 7개니까 35분의, 그치? 57에 35분의. 일단 첫 번째는 합이 10 이상인 경우를 찾아볼 거야. 순서상으로 따질게. 뭐 있을까? 37, 46, 그치? 그 다음에 5, 그 다음 11인 경우는 47, 맞지? 그 다음은 56, 그치? 이게 끝이지. 그 다음 또 12인 경우도 있나? 57. 그 다음에 이게 끝이네. 몇 개 있어? 6개 있지. 6개. 더하기. 그 다음에 이번엔 5의 배수인 경우. 근데 어차피 일단 이거의 최소값이 얼마야? 둘이 하나씩 꺼내서 더했을 때 그 최소값은 2. 그 다음 최대값은 12잖아. 그럼 요 사이에서 당연히 5의 배수는 5하고 뭐야? 10이 있겠지. 그지? 그럼 5인 경우 뭐 있을까? 1, 4, 2, 3, 3, 2, 4, 1 이렇게 있겠지. 4개 있네. 그지? 그 다음 10인 경우 뭐 있어? 3, 7, 4, 6, 5, 5밖에 없지. 그지? 그러면은 얼마야? 35분의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지. 그지? 7개. 에서 겹치는 건 몇 개? 요거 겹치지. 그지? 합이 10 이상이면서 5의 배수인 건 딱 10인 경우밖에 없잖아. 그지? 겹치는 게. 그래서 요거 3개가 겹치니까 이거 한 번은 빼줘야지. 을매야 35분의 10이니까 약분 때리면 얼마? 7분의 2라고 쓰면 되겠지. 됐니? 쉽다. 쉬워. 아니죠. 그 다음 313번. 소방관 몇 명? 4명. 경찰관 6명 중에서 임의로 3명 뽑는데 그럼 전체는 10시 3분의 3명의 직업이 같을 확률이라는 거는 경찰관만 3명 뽑거나 소방관만 3명 뽑겠다는 얘기지. 겹치는 거 있나? 경찰관이면서 소방관일 수 있나? 투잡 금지지. 그지? 공무원은 투잡 금지야. 그러면 겹치는 게 없으니까 배반이지. 그지? 그러니까 뭐라 쓰면 돼? 4시 3 더하기 6시 3이지. 뺄 게 없는 거지. 그냥 더하면 되지. 10시 3은 얼마? 720. 19, 8, 3, 1인데 3, 4, 12, 120이지. 맞냐 근데? 그렇지. 분해. 4시 3은 4, 6시 3은 20. 그러니까 120분의
24. 약분 때리면 뭘로 되냐? 12로 되나? 12로? 10분의 2니까 5분의 1이네. 5분의 1. 5분의 1이겠지. 쉽지? 쉬워. 개 쉬워. 318. 자, 2개의 불량품이 포함된 9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제품을 동시에 고를 때 적어도 1개의 불량품을 고를 확률을 구하래. 적어도 나왔는데 일단 요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일단 우리가 구하려는 게 더 어려우면 그러면 이제 6건을 사용하는 거지. 그지? 반대 사건보다. 그러면 그러니까 2개의 불량품이 포함된 9개 제품 중에서 2개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9C2라고 쓰면 되지. 이거 뭐야? 왜 이래? 전체는 9C2. 맞지? 분해. 지금 적어도 1개의 불량품을 고른다고 했으니까 1개를 고를 수도 있고 2개를 고를 수도 있네. 맞지? 그럼 요것보다는 다 정상품만 고르는 걸 빼는 게 낫겠지. 그지? 이건 예사건 사용해도 되겠네. 그럼 전체에서 정상품 고르는 건 몇 가지? 불량품이 몇 개야? 2개니까 남은 거는 정상품은 7개겠지. 7개. 7개 중에서만 2개를 뽑는 경우를 빼면 되겠지. 9C 얼마? 36. 7C는 21이지. 그러면 또 깔 수 있나 혹시? 1 빼기 12분의 7이네. 그럼 12분의 얼마? 5가 되겠지. 빼래. 얼마야? 12에서 5 빼니까 7이겠지. 이 유형 몇 개야 이거? 아 이게 끝이야? 진짜? 너무 일찍 끝나면 안 되는데. 하나 더 남았까 그러면? 네? 네? 안 돼요. 안 돼요. 46분. 너무 일찍 끝났는데? 푸는 시간을 갖는 걸로. 푸는 시간 가는 거? 그래? 뭐? 일단 볼게. 자, 5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사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450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이것도 그냥 계산 다 해봐야지. 전체는 몇 가지야? 5P3이지. 맞지? 순서까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 분해. 450 이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450 이하보다는 뭐를 찾는 게 더 좋아? 450보다 큰 거 찾는 게 더 좋지. 숫자가 5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 6건을 이용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적어도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없는데도 이제 내가 상황을 보니까 이거보다 이거 반대가 더 편하다라는 거를 판단을 해서 6건을 쓰겠다라는 거지. 이해하지? 그럼 450보다 큰 경우는 뭐야? 뭐 있어? 일단 4하고 5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1, 2, 3 세 가지가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100의 자리가 4일 땐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지. 그지? 5가 끝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야? 5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뭐야? 4P2라고 쓰면 되지. 2개만 더 채워주면 되니까. 맞지? 그러면 3가지 더하기 4P2는 4, 3, 10이니까 더하기 3이니까 얼마? 15. 이거 빼면 되지. 자, 1 빼기 5P3이라는 건 5, 4, 3이지. 그러면은 샥 까면 얼마야? 4분의 3이겠지. 됐니? 쉽지? 쉬워. 개 쉬워. 여기는 쉬워. 근데 뒤에 조건부 확률은 좀 어려워. 여기까지는 쉬워.